지금 저희 집이고요. 집 옥상의 개인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지금 많이 힘들고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우리 전력전자팀이 이제 어떻게 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이제 확실히 방향이 안 섰지만 2013년도를 돌이켜 보면 되게 아쉬운 것도 많고 여러분이랑 꼭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죠? 2013년도가 아마 제 직장 생활 중에서 어쩌면 거의 첫 번째이다시피 한 팀으로서의 활동을 한 시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본인도 굉장히 업무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개발자 팀원들이 똑같이 개발을 하고 똑같은 어떤 시간을 할당해서 업무를 하면 좋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솔직히 내 자신도 하기 싫은 업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미루게 되는 것도 있어요. 글쎄 뭐 그걸 누구는 어쩔 수 없으니까는 막 그냥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뭐 순탄하거나 남들이 막 멋있다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일해 오다 보니까 사실 누구한테 어렵게 일을 시키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의 인생을 깎아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2014년도는 참 어려웠어요. 아시다시피 위에 제가 상사로 모시는 분은 이건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학교 선후배 관계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은사이자 인생의 스승이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다는 떠나가지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저한테 일종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죠. 뭐 빚이라고 표현하자면 신세. 하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이제 한 3년 세월을 계속 이제 업무를 같이 해왔는데, 올해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과 같이 이제 일 돌아가는 패턴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옛날에는 내가 그걸 하는 걸 내 눈으로 안 본 거지. 내 눈으로 안 보고 누군가가 처리한 거죠.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일련의 업무를 옆에서 보니 이게 참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내 밑에 부하 직원, 그러니까 팀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막 되게 생각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 말인데 이제 11월 달이죠. 이제 아마 2014년도 초, 길어도 1, 4분기 혹은 또 다른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면 또 같이 팀원으로서 같이 다 모여서 일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한치 앞은 내다볼 수 없는 거니까 우선 제가 그랬다는 거 정도는 일단은 남기고 싶어요. 저의 부족함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명환 대리나 김경동 씨한테 많이 미안하죠. 우선은 이제 그런 감정적인 얘기는 떠나서 2013년도를 정리해 보면 아마 제가 김성애 이사님과 팀원이 같이 뜻을 함께한 그 목적, 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한 거의 첫 번째 해였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 모션 제어라는 타겟을 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그 능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모터 제어와 관련된 거 업무를 하고 프로그램도 짤 줄 알아야겠다라는 타겟을 정했어요. 사실 이제 그게 같이 이사님이랑 일을 딱 시작하면서 성취하지 못했죠. 이제 또 이사님도 이게 단계가 있다 보니까 좀 이따 그걸 맞춰드렸고, 충전기라는 걸 거쳐가지고 이제 인버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충전기 때도 사실 업무를 보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못 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거랑 짜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는 것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아니까는 금방 한다 라고 말하면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을 시켜야 하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엔지니어 일 하면서 지금도 막 사람들 가끔 아니면 누구 만나면 얘기하는 거지만, 엔지니어 계통에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는 발언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는 건 없어요. 엔지니어 쪽에 다 바탕에 까는 어떤 토석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뭘 더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토석이 바탕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금방 무너져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 업무, 이런 개발 업무 하면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은 일단은 뭘 바닥에 깔아놔야 돼.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해야지 진도가 나가지, 밑에를 뭐 깔지 않고 무작정 다음 단계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되게 남들이 안 가는 어려운 길을 돌아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올해가 바로 그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전자회로 설계나 PCB나 기계 설계 같은 것까지는 이제 업무적으로 완전히 프로페셔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타겟에 다가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프로그램 짜는 거에다가 어떤 알고리즘 올리는 업무예요. 그거가 안 됐는데, 이제 그걸 올해 처음 그러니까 시도를 해본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 뭐 명지대학교랑 우리가 산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대리랑 김경동 씨가 되게 고생을 하는 사이에 저는 이준영 교수님이 그 인버터 제어용 코드를 준 거를 분석을 해봤고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내가 전 회사를 다닐 때는 그게 뭐냐, 이제 뭐 3년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똑같이 TI에 28335라는 DSP였거든요. 그때는 프로그램 이그젠플 봐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준영 교수님이랑 산학하면서 28335 다시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잠깐 만져본 거죠. 그러니까 IO 포트 테스트하는 정도. 그 코드를 보고 IO를 테스트할 수 있게 제가 간단히 코드를 짜봤어요. 짜봤더니 예전부터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도는 해왔기 때문에 많이 이해력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WM이든 AD든 뭐 캔이든 23이든 이게 포트를 하나씩 뚫어보니까 이그젠플 코드나 이준영 교수님이 주신 코드 이해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4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그동안 계속 또 삽질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개발 경험이 쌓아졌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단순하게 어떤 마이컴의 레지스터나 프로그램을 하는 작업은 아니 혼자서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구대리나 김경동 씨가 이제 동참을 한다면 그거를 교육하는 것도 다른 일이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 코드를 보고 느낀 게 여하튼간에 아 이거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일단 그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었는데 딱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내가 아이오 포트를 뚫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이준영 교수님 준 코드를 한번 돌려본 거였는데 어쩌면은 우리 명지대학교 연구실에서 했던 방법, 그러니까는 내가 그 알고리즘을 몰라도 주어진 코드를 어떻게 이래저래 만져가지고 아이오를 살려볼 수 있는 동작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실제 돌았고. 근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왜냐면 시스템 그 알고리즘 코드나 이 모터 제어, 인버터 제어를 하는 구조를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함수나 변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수학 겉핥기식이 되는 거죠. 진짜 딱 그 느낌이야. 진짜 뭐냐면 껍데기는 보면 알지만 내용물은 뭔지 모르는 딱 그 느낌. 그래서 우리 구대리랑 김경동 씨가 열심히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 주변 일을 정리해 주신 동안 저는 이제 그 이준영 교수님 추천으로 윤영두 교수님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윤영두 교수님의 모터 제어는 학부생들한테는 기초강의인데 사실 제가 뭐 전기과가 아니다 보니까 모터를 그렇게까지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선은 크게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분명히 라플라스라든가 기본적인 뭐 신호 해석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 수업 듣기가 편해요. 내가 임 교수님 수업을 따라가니까 하면서 다른 자료를 같이 보니까 이 수업 격차가 생겨요. 한 2, 3주 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3주간 열심히 책을 봐야지 3주 전 거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코드를, 그러니까는 알고리즘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그것,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 맞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영 교수님이 주신 코드로만 뭔가 그냥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어떻게 고쳐도 해보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혹시라도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뭐 모르지만은, 근데 지금은 윤 교수님 수업을 반이라고 할까, 중간고사 끝났을 때까지 반 들었다고 칩시다. 반까지 들으면 무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쓰시는 인버터 코드의 함수나 변수의 관련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코드 내가 어떤 제어 그 시언어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거랑 알고리즘을 보고 이해하는 건 완전히 틀리거든요. 특히나 그 윤영두 교수님이 옆에서 그 인버터 PMSM 5kW 돌리잖아요. 그때 하는 작업을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면은 코드를 안 건드려. 꼭 보세요. 코드를 안 건드리고 뭘 건드냐면은 모터 파라미터, 그러니까 L, R, 전류 주파수, 속도, 그러니까 전류 제어기의 스위칭 속도,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를 제어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속도 코드, 토크 제어.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리즘을 알고서는, 그러니까 그 이미 코드에는 모터 제어에 대한 알고리즘과 그 변수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캔 통신으로, 거기는 EGDSP가 무슨 툴을 쓰는데 아마 캔 통신이거나 무슨 다른 통신이겠죠. 232라든가 그걸로 특정 변수의 파라미터만 넣어주면 그쪽 이제 코드에서 그 변수를 재해석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짜는 것 자체는 테크닉
테크니션이죠. 그러니까 기술자인 거고,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니지만 거기서 좀 더 고급화된 거죠. 한 단계 나간 거죠. 내가 구축한 알고리즘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 제어만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계속 수정 변경해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2013년도 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DSP를 프로그램하는 거는 책을 보고 환경만 있으면 되는데, 모터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코드를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알고리즘이나 모터 제어에 대한 어떤 기반 지식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일을 하면은 아마 이 과정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 나가서 다 같이 그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게 멋진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지식이 공유가 되는 거죠. 서로 네트워크로. 근데 혹시라도 신상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거를 같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경동이한테도 미안하지만 구명원 대리한테 제일 미안하죠. 왜냐면 와서 1년 동안 나는 어디 가서 우리는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1년을 잘 보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1년이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그거를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13년도 지냈는데, 14년도에 혹시나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신상의 변화가 생긴다면 2013년도에 이루어놓은 것들을 아무런 공유를 못하고 서로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요 한두 달, 그러니까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2014년 동안 알아낸 것들을 공유를 하고, 혹시 다음 업무나 그런 거 이제 할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동기업 출신인데 구명원 대리가 메카트로닉스 학과 출신이거든요. 메카트로닉스는 기계랑 전자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여진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모터 제어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모터 제어기를 하다 쓰는 게 아니라, 모터 제어기를 설계를 한다면은 반드시 모터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기반 지식이 깔려 있어야 할 거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시간이 최대한 이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아낸 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별로 잘 만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습니다.